네, 풍수를 알면 돈이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풍수 지침서 돈 버는 풍수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 첫 코너는요, 바로 풍수로 풀어보는 청기누설 풍수 비급 시간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인생 4계절 10년 주기 석가리듬 11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공 비법들, 그리고 스티브 잡스나 아인슈타인 등의 일화를 통해서요, 성공과 실패의 진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저희가 나누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797-8100번입니다. 797-8100번으로 여러분들 많은 전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역시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동양미래 예측학 박사십니다. 소재학 박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물러날 때를 아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자, 오늘은 이 성공과 실패의 방법,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해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성공학 강사들 들었고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첫째, 열심히 해라. 네. 성실해라. 노력해라. 이런 그렇죠. 것들이 몇 가지 기본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성공으로 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건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만약에 열심히만 한다고 성공한다면은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얼마나 없죠. 있을까요? 네. 실패한 사람들에게 가서 너 정말 열심히 하지 않았냐라고 물어볼 때 물론 열심히 하지 않은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 그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한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바로 그런 것들. 그러면 우리가 보는 자 기가 막힌 아이디어, 뭐 훨씬 인맥, 뭐 여러 가지를 다 따져도 이런 보통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공의 요인이라고 하는데 네. 진짜 성공했던 분들, 위대한 분들 하는 얘기들 보면은 행운이 따르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은 별로 없다고도 얘기하고 행운의 진짜 성공의 큰 이유는 행운이다. 행운이요. 혹은 우연의 법칙이다. 우연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것이 비단 그 성공한 사람들이 겸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자기는 노력한 거 외에 우연들이 왔다는 겁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연이 아니라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있다고 대한민국 어떤 미래예측학 박사 1호 소재학 박사 주장을 합니다. 네. 근데 실제 우연의 법칙, 자, 그런 어떤 우연이 있고 그런 우연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공을 거두는데 그 우연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규칙을 잘 찾아서 활용을 한다라면은 정말 성공에 가깝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네, 규칙을 가진 우연의 법칙이 오늘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우리 그 36개 주랭량이라든가 주랭랑 혹은 토사구팽이라는 일화까지 얘기를 하면서 물러날 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물러날 때는 뭡니까? 인생 자체는, 자,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항상 무조건 앞만 보고 뛰어간다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쉬어갈 때도 있고, 아니면 또 달려갈 때도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어떤 마디들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이 마디가 언제인지를 정확히 알려줄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석가리듬입니다. 특히 10년 주기 석가리듬은 바로 우리 삶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적절하게 박수 칠 때 떠나가듯이 네. 박수 칠 때 물러난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이 지난 강의입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말씀을 드렸듯이 성공과 실패의 진짜 이유, 일반적인 성공의 법칙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정말 저 성공과 실패의 진짜 이유일까? 어떤 사람이 성공했을 때 사람들은 그 성공의 이유들을 막 얘기를 잔뜩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실패했을 때 또 실패한 얘기를 잔뜩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을 놓고 한 사람에게 성공의 이유, 성공했을 때 성공한 사람의 이유도 다 그 사람에게 갖춰져 있고 즉 성공했을 때의 어떤 요인도 갖춰져 있고 실패했을 때의 요인도 갖춰져 있습니다. 네.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제가 항상 가끔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업을 하는데 항상 안정적으로만 한다면 큰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해줘야 되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안정적으로만 그렇지 않고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모험도 하고 조금 위험한 발상도 합니다. 도박도 네네. 하고. 자,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언제 아무 때나 자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위험한 발상 내지 약간 무리수를 던져 성공을 하다 보니까 그들은 항상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갖습니다. 계속 잘할 것이다. 그러다가 석가리듬에 겨울로 딱 꺾인 상태에도 불구하고 겨울인 줄 모르고 똑같은 방법을 하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유를 분석합니다. 이런 게 문제가 됐다라고. 자, 그런데 꼭 실제 물론 그것이
드러나는 실패 이유이긴 하지만 사실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안정적으로 한다 다 되면 아무리 안정적으로 해도 안 될 때는 꼬이기 시작하면 한없이 꼬이는 겁니다. 네. 바로 이런 것들. 즉 성공에도 우연히 따라오고 실패에도 우연히 따라옵니다. 근데 이것들이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화면을 잠깐 봐줍시다. 지금 화면에 나온 내용은 일반적인 성공학 강사들이 얘기하는 성공의 비법입니다. 누구나 얘기하는 보편적인 거죠. 보편적인데 사실은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이디어가 없어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실천하지 못해서 네.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실제 맞다. 사실은 잘 따져보면 그래요. 생각들은 참 많은데 해야 된다고 아는데 지금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해야 되지? 알지만 영어도 해야 돼. 담배, 술도 아직 안 끊으신 분들은 담배도 끊어야 돼. 왜냐하면 담배 같은 예전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이 담배가 멋일 수도 있고 하나의 그냥 네, 기호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것은 지금은 뭡니까? 의지박약, 자기 통제 불능 뭐 이런 식으로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담배를 폈던 그 자체, 그 모습만 가지고, 핀 상태만 가지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보면 냄새가 난다 그래서 불쾌감을 준다든가, 가족도 안 좋게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다 지금 뭐 담배 같은 건 당연히 끊고 안 피우시겠지만, 혹여나 아직까지도 끊으려는데 못 끊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면은, 이제 날도 풀렸으니까 더 이상 불 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배도 끊어주는 것도 자기 관리에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물론 담배 끊는 것이 그렇다고 성공의 비법, 지름길은 아니지만 성공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죠. 자, 잠깐 다시 한번 좀 화면을 봅시다. 여기 보시면 자, 창의적인 인간이 되어라. 고정관념 뒤집기. 누구나 얘기합니다. 어젠가 뭐 TV 뉴스에 잠깐 나오던데 네네. 보니까 창의성 같은 경우는 의자에 앉아 있을 때보다 이렇게 걸어 다닐 때. 걸어 다닐 때 많이 네네. 나온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물론 그것이 맞는 얘기를 합니다. 앉아 있어서 그리고 정상적인 업무를 할 때보다 전혀 다른 업무. 이것들이 결국에는 세렌디피트라고도 말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연을 얻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정상적인 업무나 이걸 수행할 때보다 다른 업무 혹은 약간 놀 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뭐 공식 업무 시간에 뭐 노는 시간 뭐 이런 시간들을 좀 가져서 그런 것도 한다고도 하고 전혀 수업과 다른 어떤 것들을 가진다 합니다.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인가요? 실험 결과에 따르면은 네네. 그 걸어갈 때 정말 걸어가는 것은 뭐 그냥 밖에서 걷든 운동기계에서 걷든 걸어갈 때 더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네. 창의력이 떠오른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낸 게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지혜롭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막말로 그게 100% 사실이라면 그걸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만 그럼 조깅 선수나 마라톤 선수가 가장 창의력이 좋겠네요? No.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전제 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네. 그건 뭐냐? 그 조사 대상도 대부분 대학 졸업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그걸 떠나서 사무직에 있는 사람, 즉 어떤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그 다음에 잠시 다른 일을 할 때, 걸을 때, 그럴 때 창의력이 떠오르는 거지, 걷기만 한다고 떠오른다면은 정말, 이게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뭔가를 할 때 보여주는 것 위에 그 진짜 이유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제목이 하나가 성공과 실패의 진짜 이유이듯이 네. 바로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창의적인 인간이 되는 것은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 중에 하나입니다. 고정관념을 뒤집는 게 좋죠. 그런데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고정되는 관념입니다. 고정관념을 무조건 뒤집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네네. 제가 자동차 타고 막 이렇게 차도하고 인도로 걸어갑니다. 우리 항상 관념을 갖고 있다. 저 차가 인도로 넘어오지 않는다는 고정된 관념이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 안에 그런 관념이 없더라면은 차가 나한테 달려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프죠. 그렇죠. 즉 고정관념. 자, 엄마는 혹은 아빠는 우리 자식, 우리 애는 선생님은 누구는 항상 이렇게 한다라는 고정관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올바른 고정관념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데 올바른 고정관념이 아니고 타성에 젖어 있거나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 이런 것들은 뒤집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정확히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 좋은 습관을 가져라. 한번 봅시다. 좋은 습관. 메모, 약속 시간 지키기, 경청 등 맞습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성공하기 위한 정말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다 보면 저도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이. 네. 그냥 즉흥적입니다. 자, 우리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하고 움직일까요? 아니면 즉흥적으로 많이 움직일까요? 즉흥적으로 많이. 예, 많은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냉정한 이성보다는 즉흥과 감정에 많이 좌우되고 지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뭔가를 움직일 때 조금만 더, 약간만 더 이성적으로 생각만 한다면은 정말로 성공 확률을
30% 혹은 100%까지 높일 수 있다고 이렇게 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좋은 습관, 메모하는 습관 혹은 조금 더 생각하는 습관, 즉흥적인 것도 때 필요합니다. 특히 창의력 같은 거 필요할 땐 즉흥적이 필요한데 그것을 가끔씩 즉흥적이어야지 항상 즉흥적이면 이 머리가 좀 아픕니다. 그래서 즉흥적일 때가 있고 틀을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창조적 상상력, 구체적인 꿈을 꿔라. 이게 뭡니까? 상상을 창조적으로 하라는 것, 구체적인 꿈을 꿔라. 이건 뭐냐? 잠재의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네. 우리 잠재의식은 그 현실하고 상상과 실제를 좀 정확히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박상현 아나운서가 지금 대단하고 굴지의 그 최고의 우리 앵커로서 아나운서로서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큰 거 세계적 예를 들면 CNN에 가서 한다. 네. 그럼 그런 것들을 자꾸 상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즉 물론 이제 가능성은 있는 것 상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갑자기 좀 김연아가 되겠다. 이거 상상하면 이건 좀 어려운 거고 네. 가능성 있는 것 중에서 스케이트가 아니라 있는 것 중에서 상상을 자꾸 하고 그런 모습들을 꿈을 꾸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운 목표에 대해서 꿈을 꾸고 내가 그걸 누리는 모습들을 상상하시고 구체적으로 한번 내가 지금 멋있게 하고 박수를 받고 나왔어. 이런 모습들을 자꾸 상상한다면 정말 우리는 성공에 빨리 갑니다. 잠재의식은 정말 그런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마 시크릿이라는 영화를 본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겁니다. 뭔가 자꾸 상상을 통해서 내가 뭔가 염원을 이뤄낸 것. 기도도 마찬가지 중에 하나지만 바로 이 상상, 실제 된다, 될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기 전에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걸 노력해주면서 구체적인 상상을 한다면 그것이 꼭 여러분이 원할 때 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언제 됩니까? 석가리즘의 여름이나 가을로 올 때. 그때 바로 겨울 같을 때는 아무래도 잘 안 됩니다. 네. 그러나 여름이나 가을로 올 때, 그럴 때 바로 그런 것들이 큰 꿈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큰 꿈을 이루는 사례 수없이 많습니다. 상상하십시오. 그건 여러분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 중에 하나입니다. 상상하는 게 좋다는 의미가 예. 상상하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기 때문에 좋은 그렇죠. 건가요? 그냥 상상만 하고 현실에 전혀 반대로 움직인다면 그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반대로 움직일지라도 상상이라도 한다라면은 낫습니다. 그런데 상상을 자꾸 하고 꿈을 꾸다 보면은 그 상상이 잠재의식에서 몸에 습관이 뱀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내가 성공한 사람의 모습을 상상한다? 최고의 VIP처럼 그런 모습이 습관이 배다 보니까 그게 몸에 배고 또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운을 불러옵니다. 네. 그래서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의 기운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과 인연이 생기고 그런 계기가 되는 사람들에게 주파수가 맞아지게 됩니다. 어떤 시기? 마디가 맞을 때, 석가리즘의 때가 올 때 그런 인연을 맞게 돼가지고 바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상상과 기도를 하되 그것이 언제 당장 무조건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그 때가 될 때가 있다는 것만 알고 상상을 해주신다면 그래서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 정말 빠른 급행열차를 타고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봅시다. 어떤 영화에 보면 나옵니다. 가슴속에 잠자는 용을 깨워라. 이거 뭔 얘기입니까? 그냥 영화에 술 한잔 먹고 으쌰으쌰 성공하자 우리. 물론 이것이 뭐 이런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이렇게 한번 가슴속에 잠자는 용, 우리는 두 가지 관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인도 거울을 보면서 그런다고 합니다. 정말 내가 정말 멋있고 아름다워 라고 하면 반면에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이쁘지 않지라고 생각한 게 어디 있다고 합니다. 우리 박상인 아나운서도 참 미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신있게는 괜찮아요. 근데 항상 내가 정말 미인이야, 대단해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조금 그렇지 않게 느낄 때도 있듯이 사람은 자신감과 어떤 그렇게 약간 그 저조한 분위기 이런 것들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분위기. 이 속에는 근데 여러분 모두의 가슴 속에는 정말 용 마리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용. 그래서 이런 잠자는 용을 깨우십시오. 열정의 불을 태우세요. 그런데 아무 때나 열정에 불사르면 안 됩니다. 지칩니다. 열정을 불사를 때와 아닐 때 석가리를 통해서 구분하십시오. 그 때에 맞게 열정을 불사른다면 여러분 성공을 하는데 상당히 빨리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간절히 원하라. 집중과 몰입. 어떤 그 강사분들은 이 몰입만 가지고 강의한 분도 있습니다. 집중이라고 몰입이 같은 얘기입니다. 이 몰입이란 것은 한 가지 일에 대해서 계속 몰두하는 겁니다. 계속 생각하고 계속 몰두하고 생각하고 몰두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정말입니다. 어떤 아이디어는 즉흥적으로 떠올라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창의력처럼 갑자기 오는 건데요. 이제 그걸 제외한 나머지 아이디어들은 보통은 오랫동안 생각할 때
즉 우리가 불가능이나 너무 어려운 과제를 받았을 때 못해라고부터 내가 먼저 시작을 하기 시작하면 네. 그때부터 몸속에서는 못해에 대한 이유가 생깁니다. 못해, 안 해, 못해, 나는 안 돼. 그런데 해보죠. 일단 엎드려서 해보죠. 그렇죠. 한번 해봅시다. 상사가 너무 어려운 걸 줬습니다.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해가 아니라 한번 해봅시다. 해보죠. 해보죠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우리는 몸이 그쪽으로 자꾸 작용합니다. 그리고 그걸 자꾸 생각을 합니다. 네. 몰두를 합니다. 몰두를 자꾸 하다 보면 방법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몰두를 계속 하다가 잠깐 다른 생각을 할 때 그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몰두를 먼저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겁니다. 아까 걷는다는 것은 하루 종일 걷는 사람에게 걷는 것이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사무직처럼 항상 일하던 사람, 그러니까 우리 실험하는 사람들이 애초에 사무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깔려있는 전제 조건들을 그 사람들, 그 실험자들은 그거 생각하지 못한 거지만 네. 사실은 그렇게 이미 사무직으로서 연구를 하던 사람들, 즉 평소에 걷지 않던 사람들이 걸을 때의 개념인 겁니다. 반대로, 즉 걸어서의 개념이라기보다 반대로 계속 걷기만 하던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때 오히려 창조적 상상이 떠오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듯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던 것들이 변화가 생길 때 네. 그런 흐름들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네. 그래서 몰입은 정말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한 방법 혹은 어떤 것들을 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들을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떠오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몰입하십시오. 어떨 때는 하루, 3일, 일주일, 한 달 이렇게 몰입하다 보면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방법들이 생깁니다. 네. 세상에 정말 많은 획기적인 일들은 바로 몰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몰입은 성공으로 가기 위한 상당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몰입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 성공으로 빨리 가도록 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라. 같은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입니다. 아, 이거 정말 될까? 불안. 이런 몸 자체가 될까라는 개념으로 포석이 됩니다. 그때부터 그런 아이디어가 옵니다. 근데 돼. 물론 중요한 건 있습니다. 언제 했듯이 되기 위한 설정 자체를 당장 해야 됩니다. 네. 알다시피 지금 갑자기 여러분이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55세인데 박지성처럼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 아, 이거는 조금 설정이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어떤 설정, 어느 정도까지 가능성, 100%, 꼭 축구 선수가 50대 못 된다는 건 아니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보다는 조금 더 효과적인, 효율적인 목표를 그렇죠. 현실적인 목표를 정해놓고, 네. 그리고 나서 이런 몰입하고 집중하고 자신감을 가진다면, 확신을 갖는다면 가능합니다. 확신이란 것도 뭡니까? 바로 내가 된다는 확신을 통해서 상상을 해주는 겁니다. 정말 자신, 이거 그랬잖아. 마음속에 정말, 여러분 자신을 속이라고 하죠? 속이는 게 아니라 정말입니다. 자신에게 확신감을 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그런 기운들이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벽형 인간이 되어라.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기를 많이 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네. 그런데 맞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부지런하지 못한 사람보다 성공으로 갈 확률은 정말 높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항상은 누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새벽형 인간이 있고 저녁형 인간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유명한 철학자는 서양의 철학자는 원래 항상 늦게 일어나는데 네네. 왕실에 불려가서 새벽에 가서 임금님에게 새벽에 강의를 해줘야 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몸에 안 맞아서 일찍 돌아가신 예도 좀 있습니다. 그렇듯이 사람은 새벽형이 있고 저녁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새벽형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강요할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가서 좋은 물건을 찾는데 그 주인이 조금 늑적지근해요. 그래서 한 11시쯤에서 이렇게 나와서 내놨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내놓은 뒤에 오는 사람이 행운을 차지하는 거지 부지런하다가 행운을 차지하는 건 아닙니다. 네. 또한 벌레 역시 마찬가지. 벌레가 게으르면은 그 늦게 나온 그 게으른 새가 좋은 먹이를 잡을 수 있듯이 보편적인 방법은 부지런한 새가 똑같은 조건일 때라면 부지런한 게 일찍 가는 것이 당연히 성공의 비법이겠지만 누구나 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 자신의 특성에 맞게끔 해주라는 것, 네. 이것이 또 성공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인맥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인맥 관리라는 것은 인간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맥 관리 책도 쓰면서 사람들의 생일도 챙겨주고 뭣도 챙겨주고 다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맥 관리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인맥이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닌데 네. 그냥 누군가 좋은 일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하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있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있다 나 있으면 자랑만 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안 좋은 일 있으면 슬퍼도 해주고 생일 있으면 축하도 해주고 말로만 축하해주면 별로 좋아하지 않죠? 어떡합니까? 좀 물질적인 것도 해주고 네. 그런데
모든 인맥을 전부 다 관리하다 보면 지쳐서 못합니다. 네, 네. 운이 나쁠 때 같은 경우는 그거 다 힘들어 못해요. 인맥은 자꾸 늘어나는데. 그래서 인맥도 무조건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관리해 줄 때가 있고 적절히 넘길 때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다음 시간에 어허. 좀 더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성공한 사람을 따라해라 벤치마킹. 아무래도 실패한 사람보다는 성공한 사람을 따라하는 것이 좀 더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긴 그렇죠. 하겠죠. 그런데 언젠가 얘기했듯이만 TV 성공시대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따라한다고 우리가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듯이 성공한 사람들의 겉모습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가능하면 성공한 사람들이 큰 행동을 하기 때문에 따라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항상 좋은 차 타고 멋있게 움직이니까 똑같이 따라하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네. 자,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하게 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따라한다면 성공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성공의 비법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성공의 정말 비법일까? 이렇게만 하면 누구나 성공할까? 그건 아닙니다. 네. 이것조차가 성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하거나 빠른 방법 중에 하나지만 진짜 우리가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뭡니까? 성공과 실패의 때가 있습니다. 바로 석가리듬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즉 쉽게 말해서 아무리 내가 이런 노력들을 기울여도 때가 맞지 않으면 성공하지 않는 겁니다. 네. 어떤 분들은 그건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안 되니까 포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억하지만 석가리듬에서 운이 약할 때가 몇 년입니까? 3년. 년이죠. 그 다음에 조금 더 길으면 5년도 네. 갑니다. 조금 더 길을 때는 조금 더 갈 때도 있지만 대략 그런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기운이 온다는 것. 이걸 알고서 대비를 한다라면 정말 성공으로 빨리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성공과 실패, 일반적인 성공의 비법을 통해서 한번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 방법들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엔 이걸 조금 더 깊게 얘기해서 바로 진짜 성공의 비법, 우연의 법칙, 세렌디피티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 그 유명한 그 시대의 기자 스티브 잡스 네. 혹은 아인슈타인의 얘기를 통해서 조금 더 진짜 성공의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공 비법들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요. 현실적이고 좀 큰 꿈을 꾸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머릿속에 세뇌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요. 말씀드리신 것처럼 스티브 잡스나 아인슈타인 등의 일화를 통해서 성공과 실패의 진짜 이유에 대해서 마련해 놨으니까요. 끝까지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좋은 말씀 들려주신 소재학 박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인생 4계절 10년 주기 석화 리듬 속의 성공과 실패, 이유들, 성공 비법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뢰 매물이나 부동산 매물